안녕하세요. 더딥다이브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 다들 마음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S&P 500 지수가 지난 5년 동안 거의 2배, 한 93% 올랐다고 하니까요. 사상 최고치 근처고. 맞아요. 근데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30배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봐도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있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었고 또 AI, 인공지능 분야가 워낙 뜨거웠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시장을 확 끌어올린 것도 있고 거기다 또 투자자들 마음속에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포모 심리. 이것까지 더해져서 전반적으로 좀 높은 레벨에 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거 새로운 주식 사야 되나? 좀 망설여지잖아요. 그럼요. 혹시 막 거품 꼭대기에서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바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르는 거죠. 네. 겉으로 보이는 지수 말고요. 그 너머를 잘 들여다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 괜찮은데? 하는 꾸준히 모아갈 만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펼쳐볼까요? 좋습니다. 오늘은 특히 세 기업입니다. 안정성 하면 떠오르는 코카콜라, 그리고 기술 제일 앞에 서 있는 ASML,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핀테크죠. 업스타트. 이 세 곳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어떠세요? 이 조합 좀 신선하지 않나요? 정말 흥미로운 조합인데요. 각자 뭐 산업도 다르고 또 시장에서의 위치나 전략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 여러 각도에서 보기에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코카콜라부터 가보죠. 솔직히 요즘 다들 건강 생각 많이 하고 설탕 든 탄산음료를 좀 줄이는 추세인데 코카콜라라니 약간 고개를 좀 갸웃하게 되는데요. 네,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코카콜라가 그런 변화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영리하게 잘 대처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코카콜라 하면 생각나는 그 빨간 캔 콜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 수십 년간 진짜 열심히 사업을 넓혀왔거든요. 그래요? 네, 생수, 주스, 뭐 차, 스포츠 음료,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 커피 브랜드까지 인수하거나 직접 만들면서 포트폴리오를 엄청나게 키웠어요. 최근에는 주류 시장에도 발을 들였고요. 와, 그럼 그냥 콜라 회사가 아니고 거의 종합 음료 회사라고 봐야겠네요. 그럼 원래 하던 탄산 음료는 좀 힘 빼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 핵심 사업인 탄산 음료 라인업도 계속 진화시키고 있어요. 뭐 제로 슈거나 다이어트 버전은 당연하고 계속 새로운 맛 내놓고 또 요즘 1인 가구 많으니까 작은 캔처럼 용량도 다양하게 만들고 계속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죠. 여기서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코카콜라의 사업 구조예요. 사업 구조요? 네, 코카콜라는 직접 병에 음료 담아서 팔지 않아요. 그 핵심 원액이나 시럽만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독립적인 보틀링 파트너들한테 공급을 하죠. 아하. 그러면 그 파트너 회사들이 완제품 만들고 포장하고 유통하고 판매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은 건가요? 직접 다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이걸 자본 경량화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장점이 아주 커요. 생각해보세요. 큰 공장 짓고 물류 시스템 깔고 하려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코카콜라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훨씬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굴릴 수 있으니까 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높게 유지돼요. 그리고 사업이 좀 안정기에 접어들어도 꾸준히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고요. 이렇게 번 돈이 바로 그 유명한 배당으로 이어지는 거죠. 배당 얘기. 맞아요. 코카콜라 하면 배당 귀족. 이 별명 괜히 붙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무려 63년 동안이나 배당금을 계속 늘려왔다고. 네, 맞습니다. 63년.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기록 같아요. 지금 예상 배당 수익률도 한 3%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요즘처럼 시장 막 오락가락할 때는 이런 꾸준함이 진짜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안전자산처럼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앞으로 전망이 괜찮아요. 앞으로 한 3년, 그러니까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네. 그 연평균 성장률, CAGR이라고 부르는데 한 12% 정도로 예측되고 있어요. 12%요? 네, 매년 주주목 이익이 평균 12%씩 는다는 건데 이 정도 덩치 큰 회사로서는 상당히 좋은 성장세죠. 그렇군요. 그리고 주가 수준, 밸류에이션을 보면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22배 정도. 22배. 네. 근데 코카콜라라는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나 이익 안정성을 생각하면 뭐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좀 불안하거나 조정을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마음 편하게 현금 넣어두면서 꾸준히 배당 수익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선택지라는 거죠. 야, 흔들리지 않는 브랜드, 꾸준한 연금, 배당, 거기다 합리적인 주가까지. 확실히 뭔가 위기 때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코카콜라가 약간 안정성의 상징 같았다면 두 번째는 완전 다른 세계로 가봅니다. 네, 최첨단 기술의 심장부, 바로 ASML인데요. 일반 분들한테는 이름이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좀 생소하실 수 있죠. 근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뭐 이 회사 모르면 간첩 소리 듣는다면서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네, 맞습니다. ASML은 진짜 반도체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바로 리소그래피 장비, 우리말로는 노광 장비라고 많이 부르죠. 노광 장비. 그게 뭐 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위에 아주 미세한 회로 패턴을 빗으로 찍어내는 약간 사진 현상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회로를 그리는 거군요. 근데 그냥 노광 장비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냥 노광 장비가 아니고요. 현재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앞서간 노광 기술, 바로 극자외선, EUV라고 하죠. 이 EUV 리소그래피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예요. 유일하게요? 전 세계에서? 네, 딱 한 곳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쓰는 뭐 스마트폰, 컴퓨터,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들 있잖아요. 네. 이걸 점점 더 작게, 성능은 더 좋게, 그러면서 전기는 덜 쓰게 만들려면 이 EUV 기술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을 구현한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지구상의 ASML, 딱 여기뿐이라는 거죠. 아니, 그 장비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독점적인가요? 뭔가 상상을 초월하는 건가 보네요. 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그 EUV 장비 한 대 가격이요, 무려 3억 달러. 3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4천억 원이 넘어요. 장비 한 대요. 와, 쉽게 실은 전용 화물기가 여러 대 필요할 정도죠. 우리가 아는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들 있잖아요. 대만 TSMC, 우리나라 삼성전자, 미국 인텔. 네네.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ASML 고객이에요. 이 장비 없으면 최첨단 칩은 안에 못 만드니까요. 그야말로 슈퍼 을인 거죠. 이야, 4천억짜리 장비라니. 이건 뭐 기술력 자체가 그냥 어마어마한 경제적 해자네요. 경쟁자들이 넘볼 수가 없는 성벽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독점적이면 오히려 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에는 좀 취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중 갈등이라든지?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걱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특정 국가로 수출이 제한된다거나 하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ASML이 지난 20년 넘게 이 EUV 기술 개발에 쏟아부은 시간과 돈, 그 노하우가 다른 어떤 회사도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아,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이 정도 장비를 만들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필요하니까 사실상 진입 장벽이 거의 넘사벽 수준인 거죠. 네. 그리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ASML은 이 독보적인 기술력 때문에 엄청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부 수출 규제 같은 이슈가 생겨도 장비 가격을 올린다거나 다른 고객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전체적인 이익률, 그러니까 총이익률을 꾸준히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여전히 아주 강하다는 거죠. 와, 성장 전망도 굉장히 밝게 보네요. 앞으로 3년 동안, 그러니까 2024년부터 27년까지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 연평균 성장률이 18%나 된다고요? 네, 18%죠. 매년 평균 18%씩 이익이 는다는 예측인데,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AI 시장 커지고 메모리 반도체 경기도 좋아지고 PC나 스마트폰 시장도 안정되면 ASML 장비는 계속 필요할 거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렇죠. 다만 주가는 이미 이런 기대를 다 반영해서 좀 비싼 편 아닌가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 35배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밸류에이션이 절대 낮은 건 아니죠. 35배면 시장 평균보다 확실히 높으니까요. 근데 ASML이 가진 그 기술적인 독점력, 시장 지배력, 그리고 AI 시대의 진짜 핵심 수혜주라는 점, 이런 걸 다 고려하면 이런 높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우세해요.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음. 물론 주가가 높다는 건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실적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확실히 ASML은 기술 끝판왕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마지막 세 번째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업스타트인데요. 이 회사는 대출 심사를 아주 독특하게 한다면서요. 네, 업스타트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인데요. 기존 은행들이 쓰는 방식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보통 은행들은 대출 신청하면 그 사람 연소득 얼마인지, 신용 점수 몇 점인지 뭐 이런 몇 가지 전통적인 것만 보고 돈 빌려줄지 말지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업스타트는 여기에 더해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전공이 뭔지, 학점이 어땠는지, 심지어 옛날 직장 경력이나 뭐 SAT 같은 표준화 시험 점수까지 아주 다양한 비전통적인 데이터를 인공지능, AI로 분석해서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지 예측해요. 그럼 비전통적인 데이터를 쓴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뭐 학점이랑 돈 갚는 거랑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회 초년생인데 아직 월급은 적지만 좋은 대학 나와서 성적도 좋고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은 분야에서 막 경력을 시작했어요. 네. 이런 사람은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는 신용 기록이 별로 없으니까 대출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업스타트의 AI 모델은 이런 비금융 데이터까지 싹 분석해서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은 소득이 좀 낮아도 미래에 돈 갚을 능력은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대출을 승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오. 결과적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좀 소외됐던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한테 대출 기회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업스타트는 자기 돈으로 직접 대출을 안 해줘요. 아, 그래요? 네. 은행이나 뭐 신용조합, 자동차 금융사 같은 파트너 금융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들을 대신해서 AI로 대출 심사를 해주고 승인이 나면 그 파트너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거죠. 업스타트는 일종의 중개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리스크를 지는 구조가 아니라 AI 심사 모델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군요. 그럼 수익은 어떻게 나요? 네, 맞아요. 업스타트 플랫폼 통해서 대출이 딱 성사되면 그 대출을 중개해준 대가로 파트너 금융사한테 추천 수수료를 받아요. 이게 근데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이 모델의 장점과 위험 요인이요.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대출 부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안 지면서 플랫폼을 키울 수 있다는 거고요. 위험 요인은 반대로 업스타트 AI 모델을 얼마나 믿고 계속 쓰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확확 바뀔 수 있다는 점이죠. 오, 굉장히 흥미로운 모델인데, 근데 이 회사 실적이 예전에 완전 롤러코스터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변동성이 업스타트의 또 다른 특징이죠. 금리가 아주 낮았던 2020년, 2021년 이때는 사람들이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면서 업스타트 통해서 나간 대출도 폭발적으로 늘고 주가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근데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기준금리를 막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한 2022년, 2023년에는 상황이 완전 180도 바뀐 거예요. 대출 금리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금융기관들도 위험 관리한다고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승인 자체가 확 줄었죠. 당연히 업스타트 실적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요. 그럼 지금은 좀 어떤가요?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가요? 네,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다시 성장세에 좀 속도가 붙는 모습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뭐 연준이 금리 인상 이제 그만하고 오히려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고요. 네. 또 업스타트 자체로도 대출 심사 과정을 더 자동화해서 효율을 높였고 또 상대적으로 연체 위험이 낮은 우량 대출자들, 이른바 슈퍼프라임 등급 고객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성 개선에도 좀 힘을 쓰고 있어요. 듣고 보니까 성장 잠재력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 잠재력 때문에 시장이 주목하는 거죠. 앞으로 3년 동안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무려 34%로 전망돼요. 34%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조정 이비다.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영업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239%로 예측된다는 거예요. 239%요? 네. 이익 증가 속도가 매출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지를 거라는 기대인데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진 레버리지 효과죠. 우와. 앞으로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동안 좀 억눌렸던 대출 수요가 살아나면서 업스타트가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 2025년에는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주당 순이익 EPS가 연평균 77%씩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야, 성장률 숫자들만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성장성을 가졌는데 밸류에이션, 주가 수준은 좀 어떤가요? 이것도 ASML처럼 막 엄청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가 또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놀랍게도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꽤 매력적인 수준이에요. 내년 예상 조정 EBWA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3배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13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엄청난 성장률 전망치를 생각하면 이건 오히려 좀 싸다고 볼 수도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좀 안 좋아도 업스타트 자체의 그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진 않을지 이런 거시경제 변수에 실적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위험은 여전히 있지만요. 와, 진짜 오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의 코카콜라부터 아무도 못 따라오는 기술력의 ASML, 그리고 진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핀테크 혁신 기업 업스타트까지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색깔이 너무 다른 기업들을 깊이 들여다봤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뭘 의미할까요? 지금처럼 시장이 좀 비싸 보이는데 불안한데 이렇게 느껴질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좀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 이 세 기업은요. 시장 전체가 좀 비싸 보인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진 건 아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네. 코카콜라처럼 진짜 강력한 브랜드랑 비즈니스 모델로 안정적인 현금으로 만들어내는 기업도 있고 ASML처럼 독점적인 기술력으로 미래 산업의 핵심을 딱 쥐고 있는 기업도 있고 또 업스타트처럼 기존 산업의 판을 바꾸는 그런 파괴적인 혁신으로 엄청난 성장을 꿈꾸는 기업도 있잖아요. 각자 다 다른 방식으로 지금 시장 환경 속에서도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시장 지수라는 그 큰 그림자 뒤에 가려진 개별 기업들의 진짜 힘,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나 독특한 시장에서의 위치, 혹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이걸 제대로 보는 눈이 아닐까 싶어요. 확실히 새 기업이 가진 그 위험과 보상의 특징도 너무 다르네요. 나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해 하시면 코카콜라가 딱 눈에 들어올 거고 미래 기술 트렌드에 투자하고 싶어, 좀 비싸도 괜찮아 하시면 ASML이 매력적일 거고요. 반면에 변동성은 좀 크더라도 폭발적인 성장을 한번 노려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업스타트에 주목하시겠죠. 네, 바로 그거예요. 결국 자기 투자 목표랑 위험 감수 성향에 맞춰서 어떤 기업에 집중할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냥 넓게 퍼져 있는 시장 지수만 볼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려는 그 기업이 가진 진짜 경쟁력이 뭔지, 그 기업만의 색깔이 뭔지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코카콜라의 그 오랜 시간 증명된 브랜드와 배당의 힘, ASML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기술 장벽, 업스타트의 데이터를 이용한 금융 혁신,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이 투자를 통해 뭘 얻고 싶은지 명확히 하고 그 목표에 맞는 기업을 찾아 나서는 그런 여정에 되어야겠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세 기업 다시 한번 핵심만 딱딱 짚어볼까요? 코카콜라는 변동성 큰 시장에서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는 안정적인 가치주, ASML은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 리더, 업스타트는 금리 변화에는 좀 민감하지만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고위험 고수익형 성장주,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딱 맞는 요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장 전체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요. 특정 기업이 가진 그 고유한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잘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경쟁 우위, 이게 단기적인 시장 등락에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다른 관점과 또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은 이야기에 빠져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